그날 그는 오지 말았어야 했다. 적어도 정미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문을 열기 전까지는 초인종이 울린 건 저녁 6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었다. 정미자는 불을 끄려다 말고 손을 멈췄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딸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고 병원에서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초인종은 한 번 더 울렸다. 정미자는 문을 바로 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먼저 떠올랐기 때문이다. 설마. 그 설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정미자는 잊은 적이 없었다. 낮고 조심스럽고 언제나 한 박자 늦게 다가오는 말투. 딸의 전남편 한도윤이었다. 정미자는 그를 보자마자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이것이었다. 왜 지금이지? 두 번째 생각은 더 솔직했다. 왜 아직도 알아봤지? 무슨 일이니? 정미자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잠깐만 머물 수 있을까요? 그 말은 부탁처럼 들렸지만 이미 돌아갈 곳이 없다는 사람의 말투였다. 여기서 정미자는 문을 닫을 수도 있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얼마나? 정미자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며칠만요. 정미자는 그 말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걸 바로 알아차렸다. 며칠이라는 말은 항상 기간을 숨길 때 쓰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미자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 순간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선택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늦게 찾아온 갈림길이 될 거라는 걸. 정미자는 65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1해, 딸은 이혼 후 다시 멀어졌고 집은 조용해진 지 너무 오래였다. 그 조용함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었다. 오늘 전까지는 도윤은 신발을 가지런히 벗었다. 그 사소한 행동이 정미자의 마음을 괜히 불편하게 했다. 아직도 저렇게 왜 바르네.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방은 그대로야. 정미자의 말은 무심했지만 사실은 확인에 가까웠다. 그 방은 딸이 결혼 전 쓰던 방이었다. 아무에게도 내주지 않았던 방. 그날 저녁 정미자는 평소보다 반찬을 하나 더 꺼냈다. 이유는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이유를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정미자는 묘한 감각을 느꼈다. 이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느낌. 아니, 처음이 아니어서는 안 되는 장면이라는 느낌.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도윤이 말했다. 정미자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미안해할 일은 아니야. 그 말은 위로였고 동시에 선을 긋는 말이었다. 하지만 그 선이 얼마나 얇은지는 정미자 자신도 알고 있었다. 밤이 되었을 때 정미자는 잠들지 못했다. 도윤이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집이 다시 누군가를 받아들였다는 증거처럼 너무 또렷했다. 정미자는 천장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왜 딸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전화 한 통이면 될 일이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아직 정미자 자신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 선택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것.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 인사를 했다. 잘 주무셨어요?
정미자는 그를 바라보다가 짧게 대답했다. 응. 그 한 음절이 생각보다 목에 오래 걸렸다. 정미자는 그 순간 알아차렸다. 이 이야기는 도와줬다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이 사실을 지금 이 순간 시청자 당신만 알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라면 딸에게 말하지 않은 이 선택을 단순한 배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선을 넘은 침묵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 햇빛이 부엌 바닥에 먼저 닿았다. 정미자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눈을 떴다. 알람도 없었고 소리도 없었다. 그냥 깨어 있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떠올린 생각이 그였다. 아직 있겠지.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는 사실이 정미자를 조금 불안하게 했다. 부엌으로 나오자 도윤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신문을 접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찍 일어났네. 정미자의 말은 평소처럼 들렸지만 속도는 조금 빨랐다. 잠이 잘 안 와서요. 그 대답은 짧았고 그래서 더 여지를 남겼다. 그들은 아침을 먹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정미자는 자신이 도윤의 숟가락 속도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천천히 먹으면 자신도 괜히 속도를 맞췄다. 이전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다. 이건 왜지? 정미자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답을 듣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도윤은 출근하지 않았다. 오늘은 회사에 말을 좀 해둬서요. 그 말은 설명 같았지만 정미자에게는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래. 그녀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러나 집안의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었다. 오전 내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일을 묻지 않았다. 정미자는 청소를 했고 도윤은 거실에서 노트북을 보았다. 키보드 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집 안에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그 리듬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다. 점심 무렵 정미자는 된장국을 끓이다 손을 멈췄다. 이 사람 목까지 생각하고 있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냄비에서 국이 넘쳤다. 도윤이 먼저 다가왔다. 제가 할게요. 그의 손이 정미자의 손목을 스쳤다. 아주 잠깐. 그러나 둘 다 그 순간을 분명히 인식했다. 정미자는 손을 빼지 않았다. 도윤도 바로 떼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가장 큰 신호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레이션이 조용히 끼어든다. 정미자는 이 순간을 사고라고 부르지 않았다. 사고라고 부르면 책임이 없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에 앉았을 때 정미자는 괜히 물었다. 딸한테는 연락 안 했지?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다. 아직은요. 아직은 그 말이 정미자의 마음에 걸렸다. 그래. 그녀는 그 이상 묻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미자는 창문을 닫으며 생각했다. 오늘은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구나. 이유 없이 그렇게 느꼈다. 도윤은 비 오는 소리를 들으며 말했다. 이 집은 비 올 때 더 조용하네요. 정미자는 짧게 웃었다. 원래 그래. 그러나 그 조용함이 언제부터 편안해졌는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해가 질 무렵 정미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정미자는 화면을 보며 한 번 더 망설였다. 그리고
받았다. 엄마, 잘 지내? 응. 그 한 음절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다. 혼자야. 정미자는 잠깐 도윤 쪽을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응. 그 대답은 거짓이었고 그래서 더 명확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미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윤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선택이 이미 공범이라는 걸 둘 다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되자 집 안의 불은 하나씩 꺼졌다. 마지막으로 정미자의 방 불만 켜져 있었다. 정미자는 침대에 누운 채 생각했다. 이건 언제까지 아무 일 아닌 척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도윤의 발소리가 멈췄다. 정미자는 숨을 멈췄다.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다. 발소리는 잠시 후 사라졌다. 정미자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처음으로 정확한 질문을 던졌다. 이건 아직 멈출 수 있는 이야기일까? 여러분이라면 딸에게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째를 부르는 순간 그 침묵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돌아가기엔 너무 늦었다고 느끼시겠습니까? 그날 밤 이후 집은 변하지 않았다. 아침은 왔고 해는 떴고 정미자는 밥을 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이 너무 평소와 같았다는 점이었다. 정미자는 부엌에서 숟가락을 꺼내다 잠시 멈췄다. 2개. 그 숫자가 자연스럽게 느껴졌다는 사실이 조금 늦게 의식에 걸렸다. 언제부터였지? 도윤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아침을 먹었다. 오늘도 회사에 안 가? 정미자가 물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더 정리하고요. 조금만. 그 말은 며칠째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었다. 정미자는 그 말을 일정처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가장 위험한 신호라는 걸 알면서도 오전 내내 둘은 각자의 일을 했다. 정미자는 세탁기를 돌렸고 도윤은 전화 통화를 했다. 네, 아직입니다. 아니요, 날짜는 조금만 더요. 도윤의 말들은 전부 미래를 미루는 말들이었다. 정미자는 그걸 듣고 있었다. 듣지 않으려 해도 들리고 있었다. 점심 무렵 정미자는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떠올렸다. 정말 집을 구하고 있는 걸까? 그 질문은 머릿속에만 머물렀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질문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점심을 먹고 나서 도윤은 설거지를 했다. 정미자는 말렸다. 내가 할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그는 정미자의 앞에서 앞치마를 둘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너무 익숙해 보여서 정미자는 시선을 돌렸다. 그 순간 정미자는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다. 이 집에서 도윤은 손님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내레이션이 짧게 들어온다. 정미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변해가는 것들이 가장 되돌리기 어렵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후가 되자 정미자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이었다. 이번에는 받지 않으려다. 받았다. 엄마. 응. 요즘 집에 혼자지? 정미자는 대답하기 전 부엌을 한 번 더 둘러보았다. 도윤은 거실에 있었다. 응.
그 대답은 어제보다 조금 더 쉽게 나왔다. 그 사실이 정미자를 겁나게 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정미자는 거실로 나왔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묻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제는 합의처럼 느껴졌다. 도윤아. 정미자가 처음으로 그를 이름으로 불렀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계속 있어도 되는 거야? 그 질문은 정미자가 자신에게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다면 나가겠습니다. 그 말은 선처럼 들렸지만 정미자는 그 선이 너무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불편한 건 아니야. 정미자는 천천히 말했다.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였다. 저녁이 다가오자 정미자는 반찬을 줄이지 않았다. 줄여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지 않았다. 그 선택이 하루를 어디로 데려갈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식탁에 앉았을 때 도윤은 갑자기 말했다. 어머니. 정미자는 고개를 들었다. 딸한테 언제쯤 말하실 생각이세요? 그 질문은 외상보다 너무 빨리 나왔다. 정미자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언젠가는 알게 될 것 같아서요. 언젠가는 그 말은 이미 지금이라는 뜻처럼 들렸다. 정미자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을 하면 시간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그녀의 말은 부탁이었고 도윤은 그걸 알아들었다. 밤이 깊어졌다. 집 안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은 이제 공동의 것이었다. 정미자는 잠자리에 들며 문득 생각했다. 이 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공유하고 있는 건 침묵이구나. 불을 끄기 전 정미자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도윤을 숨기고 있는 걸까? 아니면 이 감정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답은 아직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순간에도 조금만 더라는 말을 계속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무언가를 말해야 할 시간이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침은 어제와 다르지 않게 왔다. 햇빛은 같은 각도로 부엌 바닥에 내려앉았고 정미자는 같은 찬장에서 같은 컵을 꺼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랐다. 오늘은 두 개를 꺼내는 손이 조금 늦었다. 도윤은 아침 인사를 하지 않았다. 정미자는 그게 이상하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차렸다. 말이 줄어든다는 건 관계가 가벼워졌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은 걸 공유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었다. 오늘 나가볼까 해요. 도윤이 먼저 말했다. 정미자의 손이 컵 위에서 멈췄다. 어디? 그 질문은 장소를 묻는 말이 아니었다. 정말로 나갈 생각이냐는 확인이었다. 집 얘기도 있고 정리할 것도 있어서요. 도윤의 말은 조심스러웠다. 그 조심스러움이 정미자를 조금 안심시키고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래. 정미자는 더 묻지 않았다. 묻지 않는 게 붙잡는 것보다 정직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도윤이 집을 나선 뒤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다. 정미자는 그 조용함을 피하지 않았다. 이제는 피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점심 무렵 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좀 달라. 정미자는 그 문자를 여러 번 읽었다.
목소리라는 말이 이상하게 정확하게 느껴졌다. 답장을 바로 보내지 않았다. 대신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각자의 사정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누구도 정미자의 선택을 알지 못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조금 가벼웠다. 해가 기울 무렵 현관문 소리가 났다. 정미자는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숨기지 않았다. 도윤이었다. 어머니. 그는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현관에 서 있었다. 그 거리감이 말보다 많은 걸 설명하고 있었다. 오늘 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확정이었다. 정미자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대답이 생각보다 쉽게 나왔다. 그동안 도윤이 말을 잇지 못했다. 정미자는 그 침묵을 재촉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미 충분했기 때문이다. 저녁은 같이 먹지 않았다. 누군가 일부러 피한 건 아니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이 흘렀다. 정미자는 혼자 밥을 먹으며 이 생각을 했다. 함께 먹지 않는다는 선택도 선택이구나. 밤이 되자 도윤은 짐을 거에 정리했다. 가방 하나, 옷 몇 벌. 정미자는 그걸 보며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그가 무엇을 가져가는지보다 무엇을 남기고 가는지를 더 보고 있었다는 걸. 현관 앞에서 도윤이 말했다. 딸한테는 제가 말하겠습니다. 정미자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그래. 그 한 음절에는 감사도, 안도도, 그리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자부심도 섞여 있었다. 문이 닫혔다. 이번에는 망설임 없는 소리였다. 정미자는 그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집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비어있지는 않았다. 정미자는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올렸다. 심장이 조금 느리게 뛰고 있었다. 잠들기 전 정미자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오늘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한 걸까? 답은 여전히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답이 없어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미자는 불을 끄며 생각했다. 이 감정은 후회일 수도 있고 아주 늦게 찾아온 삶의 증거일 수도 있다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을 지켜야 할 선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늦게 찾아온 진실이라고 부르시겠습니까?